있는데요. 그 118페이지 5번 정비구역 등 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올해 그 파트에서 나올 때가 되었으니까 좀 어림있다 하더라도 숫자 몇 년 이 숫자를 좀 생각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정비 예정구역 있잖아요. 예정구역에도 아까 뭐 건축물로 건축 토지 분할을 제한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하면 그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직접 정할 수 있는 권한권을 지정하고, 아까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시한테 지정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가 도래하면. 그런데 그 도래했는데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지정 요청을 할자 요청하지 않고 있다든가, 정비계획 수립에서 직접 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들 지정하지 않으면 거꾸로 해제해달라고 해제 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들은 바로 이걸 해제해야 됩니다. 네,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정비 예정을 하는데,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도래했다. 근데 그날로부터 몇 년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직접 지정하자면 해제 조치에 들어가야 된가? 3년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비구역을 정식으로 지정 요청한다든가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오히려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1번에 나옵니다. 1번. 정비 예정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몇 년이 되냐까지 그 지정권자들은 지정하지 않거나 요청자들은 요청하지 않으면 거꾸로 해제 요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3년 이 수치를 좀 봐두시면 돼요. 3년. 그때 3년을요 기억할 때 여기다 좀 네모쳐가지고, 아니면 세모쳐도 좋아요. 세모. 예정일을 세자로 잡고, 세자니까 바로 뒤에는 3년이겠지 이렇게라도 좀 해보세요.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그러면 뒤에는 2년이냐 1년이냐 3년이냐 3년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3년. 그래, 이 기간 내에 지정 요청 뭐 지정했다 그러면 이렇게 정비구역이 탄생되겠죠. 딱 지정 곳이 있다. 그래,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 곳이 되면 또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행위자니 가해지는데요. 여기서 이거 하겠다, 재개발하겠다, 재건축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정비구역을 딱 지정 곳이 했는데 여기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겠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겠다라고 지정 곳이 됐다 가져봅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의 경우 조합이 하게 된다. 그랬을 때 한해서 이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구역에 편입된 토지동 소유자 이네들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절차로서 추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추진을 구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 합법적인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 사업장으로서 정비를 딱 정하면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바로 추진을 구성해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우리 법에서는 2년을 두고 있어요. 2년. 만약 2년에 승인처를 하자면 2년이 되는 그 시점까지 안 하면 이 구역은 그냥 해제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박스 안에 몇 번에 나옵니까? 2번 나오죠. 2번. 그래, 이 정비구역을 지정 곳이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 묶어놨다. 근데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몇 년에 바로 추진에 만들어가지고 승인처하자면 해제할 건 해제버리고 해제 요청할 자도 요청할 의무가 있느냐 이거죠. 자, 2년이다. 이 수치를 좀 받으시면 돼요. 추진에 승인 찾았나요? 자, 그래, 이때
이 추진의 승인을 이 기간 내 신청했다. 승인 신청이. 그러면 이 구역은 유지되어 했다. 그래서 승인 떨어졌다 합시다. 승인받았던 추진의 측에서 이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설립 인가 신청은 승인 떨어진 앞부터 몇 년에 하도됐냐? 몇 년인가요? 그걸 봐보세요. 저기 몇 번 나왔느냐? 그게 4번 나왔을 거예요. 4번은 화살표. 동그라미 2번에서 4번은 화살표 날려보내봐요. 동그라미 2번에서 4번으로 연결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해줘요. 그래 4번 보시면 추진회 측에서 승인 받았다. 그러면 그날부터 몇 년이 돼까지 설립인가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3년이 아니라 그게 몇 년이라고요? 2년이. 그래 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추진회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조직인데, 그때 승인 떨어지고 나서 늦어도 2년에 이걸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풀어가라, 해제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신청했다면 그 유지됩니다. 그래 인가 신청해서 인가 떨어졌다 합시다. 조합설 인가 떨어지면 어느 나라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돼요. 그때 이제 설립인가 받았다. 그러면 그날부터 조합 측에서 시행자로서 사합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사합 시행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사합 시행인가 신청 5번에 있을 거예요. 인가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 설립인가 떨어지고 나서 몇 년에 신청해라. 그래 이건 3년이 3년. 그렇지 않으면 이 장소 해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추진을 만들 때 토지동호 소유자는 몇 년에 추진을 만들어서 승인하느냐? 2년. 승인 떨어지면 몇 년에 추진을 측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느냐? 2년.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나서 몇 년에 사합 시행인가를 신청하느냐? 3년. 그렇지 않으면 따당 해제해 놔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이 사업을 하게 될 때요, 바로 그날 시장 군수가 이 사업을 지원해 나갈 수 있어. 시장 군수가 지원한다 그 말은 관여하겠다 이거예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들이 지원하는 것을 공공지원하는데, 공공지원이 있게 된 이런 사업일 때는 이 토지동호 소유자 이 사업을 해 나가는 절차상 이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진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회를 만들지 않으면 누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느냐?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바로 인가를 신청합니다. 인가를 신청. 인가 신청은 이 구역 지정으로부터 3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인가 3번인가 있을 거예요. 3번에. 찾았나요? 3번. 추진을 구성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했다면 그날부터 토지동호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몇 년 하느냐? 3년. 그렇지 않으면 풀어나가라, 해지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비구역 지정고시 했던 장소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다. 그때는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이 토지동호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조합 안 만들고 이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아까 저 6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만 직접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할 수 있냐?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그렇다 이렇게 하셔요.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조합 안 만들고 직접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만약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추진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까지 받아놨어요. 이렇게 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이 승인 떨어진 날부터 늦어도 몇 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시켜야 되냐? 2년. 인가 받았다 그러면 몇 년에 사업 인가 시행하느냐? 3년. 알겠죠? 이렇게 3년. 그렇지 않으면 해지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 정비를 지정고시하고 나서 이 토지동호 소유자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해서 몇 년에 사업 시행가를 시켜야 되냐? 2년, 3년 합은 몇 년이에요? 5년. 4년이 아니라 5년에 신청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해제버려라 이렇게. 이 수치를 가지고 출제하니까 잘 아셔야 돼요.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이거 잘 받으셔. 이거 4년이 아니라 5년. 토이동호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날부터 5인의 사업 시행 인가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다면 해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수치를 받으시면 좋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장 안에 바로 사업 추진 세력인 추진회가 승인 취소해서 사라졌다. 조합이 조합설명과 취소해서 사라졌다. 그러면 이 구역은 해제해 나가죠. 자, 비록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장소는 지금 온전한 지역일까요? 좀 엉망인 지역일까요? 엉망이죠. 그래서 이 정비구역이 해제된 장소일지라도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장소일지라도 여러 가지 정비기반서라든가 공동용서를 좀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사업구로 지정해 나갈 수도 있냐? 저기 주관경 관리사업구역. 저 밑에 넘어와서 오른쪽 2번 보면 이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관경 개성구로 지정하는 거 찾았나요? 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들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무슨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관경 관리사업구역. 거기다 관리사업구역이지 주관경 개성구역 그럼 틀리겠어요? 개선사업구역이 아니라 관리사업구역. 주관경 관리사업 아까 했죠? 이것은 무엇을 해주는 사업이냐? 정비기반시라든가 공동이용시를 확충해주는 사업이라고 했지 아까. 자, 그런 사업이라도 해 볼 수 있도록 주관경 관리사업구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고 왼쪽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바로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을 본다. 이렇게 환원된 것으로 다 간주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오른쪽에 정비구역 등의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죠. 아까는 꼭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고 아까 살펴봤던 이런 내용은 꼭 해제를 해야 하는 사유고 이제 이것은 임의적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강 특특 시장무수께서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래. 그 1번 읽어보시고 2번 읽어보시고 3번 좀 받으셔.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는 이런 사업장 안에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상이 바로 해제를 요청하면 감안해서 풀어줄 수 있냐? 30% 이상하고. 4번 좀 받으세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장 달동네죠. 달동네에서 지금 사업하기로 정비구역이 딱 정곳이 됐는데 그 시행 방식이 스스로 계량 방법. 시행자인 시장군수가 들어가서 정비 기반서를 설치 확대해주고 토의동호 소유자가 스스로 계량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딱 정해놨는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지금 손도 안 대고 지나가고 있냐, 세월이 흘러가고 있냐, 그러면 10년이 지나버렸고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 사업하기 싫으니까 풀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 얼마 이상의 동의서가 들어가면 풀어줄 수 있냐? 3분의 이상, 10년 3분의 이상, 이렇게 10년 3분의 이상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6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계획, 은 수립권자가 누구냐? 국장이다, 국장. 그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노후 불량시 밀집했는 지역의 현황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랬죠.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서 받아갔다, 그리고 건축가 누가 받아 다 통계자료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노후 불량시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노후 불량층을 대상으로 철거하고 사업을 하게 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뭐 도로도 가운데 뚫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재정 지원은 국가에서 좀 국가 예산 얼마 밀어줘야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몇 년마다 개선 대상자는 실사를 해야 되는가? 5년마다 실사하고 바로 이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국장. 그리고 몇 년마다 개선 대상적을 실사하고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가? 5년마다. 두 가지만 좀 말하세요. 넘어가시고 120페이지 안전진단에 나와있죠. 이 6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만 그 사업 시행절차상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가?
재건축이. 이 안전진단은 별도로 한 문제감이니까 좀 관심 있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박스까지 연결되고 있는데요. 안전진단에서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할 때만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전진단은 그러면 누가 법적으로 실시를 하느냐? 시장 군수가 주도 세력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현장에서 그 안전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그 친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된다. 안전진단.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실시하게 되는 경우 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비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예정계획에 대한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그 단지에 대하여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시장군수가 직접. 이런 경우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민들이 바로 그 지역민들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재라 할 수 있는데, 지역민들이 우리 단지까지 좀 안전진단을 좀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요청서를 낼 때는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되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10분의 1이지 뭐 3분의 2 이런 소리 하면 다 틀린 소리예요. 10분의 10. 그 안에 바로 안에 있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재의 10분의 이상의 동의서 확보해 가지고 요청서를 내면 바로 시장수가 바로 즉각 실시해 준 거 아니고 바로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일단 알려주는데요. 며칠 내에 알려주게 되느냐? 30일 내에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이래 만약 실시를 하게 된다면 그때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전문 기관에게 의뢰해서 맡기죠. 이때 안전진단을 의뢰받아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세 가지가 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든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에다가 의뢰할 수가 있어요. 이때 안전진단을 맡아가지고 의뢰받아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세 가지 이름을 알아주시고, 이 기관들에게 의뢰할 때 공짜일까 돈 줄까요? 돈 엄청 주죠. 그 뭐 박사님들도 계시고 뭐 전문가들 엄청 많을 건데 모시다 하니까 돈 줘야 돼요. 엄청난 돈 주겠죠. 그때 그 돈은 누가 내야 되냐, 이게 이제 시험급으로 중요하죠. 그 돈은 시장군수가 낼까, 그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소가 낼까? 시장 군수가 내는 것을 원칙한다. 이게 중요해요. 시도사가 낸다, 그것도 틀리고, 국장이 낸다, 이것도 틀리고, 그 단지에 있는 토지 등 소재가 낸 것도 아니고 바로 시장 군수가 부담한 것이 원칙이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다만 아까 요청에 의해서 실시를 해주게 됐다면 그때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키포인트니까 관심 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라고 할 때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은 여기가 주택단지다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만을 그 대상으로 할까요?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할까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하고 공동택은 의미상 뭐가 더 큰 의미냐, 큰 용어냐? 건축물. 알겠죠? 이 주택단지 안에 보면 공동택, 아파트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연립택, 그 다음에 다주택, 기숙사 이런 것들을 공동택이라고 우리가 건축법령에서 공부했고, 주택법령에서 공동택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랬죠? 기숙사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단지 안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인 건축물도 있고 경로당인 건축물도 있고 공공시설 유치원 건축물도 있어요. 그런 공동택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하지만 그런까지 싹 포함하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안전진단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리겠다. 과거에는 공동주택만 그 대상으로 한다 그랬었거든. 근데 법을 개정했습니다. 건축물이라고. 근데 그 단지는 지금 오래된 건축 많을까요? 얼마 되자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것만 있을까요? 오래된 것이 많겠죠.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만들었던 70년대 들어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은 박정희 정권 시대에 건설된 그런 단지에서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70년대에 만들었던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알겠나요? 재건축은 뭐 그런 단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자, 그래 그 단지를 이제 가서 보면은 그 아파트가 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70년대 공급했기 때문에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대 가고 있는데 벌써 40년 다 넘어버렸잖아요. 웬만하면. 그쵸? 그래서 그 단지 뭐 20동짜리가 있는데 아파트가 고층이 많을까 그 안에는 저층이 많을까? 저층 좀 뭐 5층짜리가 주로 있겠죠. 5층짜리. 5층짜리. 계단식으로 돼 있고 계단식으로. 승강기도 없고. 그래 그 동에는 그 단지는 막 20동 이렇게 있어요. 엄청 커. 1000세대, 2000세대. 그래 오래돼 가지고 어떤 건물은 픽 금방 가서 붕괴돼 버릴 거예요. 뾰로록 해야죠. 위험하니까 관할시장이 군수가 구청장 가서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금지 조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까지 안전다 실시 대상으로 삼아서 돈 들여서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그래서 네 가지는 안전진단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무엇은 안전진단 대상이 돼야 하는가? 보고 계신가요? 바로 어떤 거? 붕괴돼 버린 거. 붕괴 찾았나요? 붕괴됐다. 붕괴됐는데 뭐는 돈 들여서 할 필요 있어요. 그래도 시험에 나면 또 뭐 이것도 안전단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맞은가 틀린가 고민하면 사람 다니죠. 붕괴돼 버렸는데 무슨 안전단이에요. 찾았나요? 붕괴된 거. 자,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구호자 안전상 좀 문제가 있어서 사용금지를 해놓은 것 누가 금지해놨을까요? 관할 시장수가. 누가 했다고요? 시장수가. 보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안전단 실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못 찾았나요? 몇 페이지냐? 120페이지 가로 2번에 있지 않습니까? 있죠? 다만 그거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자, 주택이 붕괴됐다. 그러면 마지막에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또 그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누가 인정해놨다 지금? 시장 군수가 인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가 인정해놓고 야 그것도 좀 돈 들여서 안 된다 시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없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네. 시도사가 인정한 겁니까? 시장수가 인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알으세요. 시장수가. 그 다음에 이 단지에 20동 있다. 그러면 20동 1동부터 20동까지 다 안전단 돈 들여서 살 필요 있을까 없을까? 법에서 요구하는 노불량 건축물 수가 충족됐다. 야 20동 있다면 15동 안전단 실시해보니까 노불량증 판정 났다. 그러면 나머지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자녀건축물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자녀건축물. 노후 불량건축물수에 충족됐다면 자녀건축물은 돈 들여서 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획상 지임돌을 여기다 딱 설치하려고 돼 있다. 그때 그 지임돌 같은 기반서 설치한 토지에 있는 건축물로 편입됐다. 그거 어차피 도로 뚫 때 부셔야 되니까 그건 안전단 실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네 가지는 실시해야 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냥 읽어두시면 돼요. 제한다 제한다 제한다. 누가 인정한 것은 제한다. 또 시장수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던 기관들 안전단 실시해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그 요청을 자기를 지정해서 보냈던 시장수에게도 하나 보내고 아까 요청에 의해서 실시했다면 요청한 자에게도 보냅니다. 이때 안전단 결과 보고서가 들어오면 시장수는 거기에 구속당하지 않고 바로 세 가지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을 합니다. 세 가지 뭐냐? 안전단 결과, 그 지역의 도시계획상, 지역 여건상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이죠. 몇 번 나왔나요? 6번에 나왔습니다. 6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6번 가지고 몇 번 우려먹었네요. 시장 군수를 지어가지고 시도사가 이렇게 한 번 시험에 나왔고 한 번은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결과만을 토대로 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고 여러 번 우려먹었어요. 바로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하지 안전진단 결과만을 검토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해돼요? 그 단지 재건축 사업이라 말라. 이 결정은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한다. 시도사가 하는 거 아니다. 국장이 하는 것도 아니다.
알아주시고. 그래 이제 시장 군수는 아까 몇 명이 내포됐다고 누차 그랬습니까? 5명.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내포됐다고 그랬죠. 서울특별시에서 재건축 사업 해라 말라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해 줄까요? 각각 구청장이 결정해 주죠. 대전광시에서도 야 그 단지 재건축 사업 해라 말라 라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해줄까요? 자치구청장이 해주죠. 대전광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세종시에서는 특별자시장, 제주도는 특별자도사, 팔도에서는 도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시장, 군수가 한다. 알겠죠?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때 결정했던 이 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치구청장, 6대 광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6대 광시에 있는 군수는요, 결정했던 서류를 지체 없이 상급자한테 법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 광역시한테 제출해야 되고 서울특별시한테 제출해야 돼, 법적으로. 알겠나요? 알겠죠? 이때 제출받았던 서울특별시장, 예컨대 강남구청장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계속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남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야 그 단지 재건축해라 라고 결정했다 합시다. 결정해서 이제 신속하게 쫙 사업을 하면서 철거하면 그 단지가 1000세대다. 그랬을 때 이주민이 발생하겠죠. 1000세대 이주민. 이삿짐 싸고 집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 부실라면. 그렇죠? 그때 이주 수요하여 다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 전체가. 그때 없는 섬들이 요구합니다. 우와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도록 방치하지? 누구한테 요구할까요? 바로 강남구청장한테 요구할까요? 서울특별시한테 요구할까요? 없는 섬들은 서울특별시장 엄청 욕해버리죠. 왜 이렇게 집값을 방치하느냐? 집값 그렇지 않아 비싸서 지금 사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그래서 그 화살은 서울특별시한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요. 야, 너 재건축하도록 결정했는데 그거 취소해 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해돼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해주세요. 이때 서울특별시장, 여기 광역시장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구청장이 재건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서류를 지체 없이 광역시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받았던 광역시장이 야 구청장 그거 취소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 구청장이 결정했던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취소할 수는 없다.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세요. 알겠죠? 요청이 들어가면 꼬마들은 따라야 될까 안 따라도 될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해야 한다.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네요. 이 아까 구청장이 결정한 것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취소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요청할 때 막무가내 요청이 아니라 이게 바로 그 결정했던 서류하고 안전당 결과 보고서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들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바로 이게 적정한가 재건축을 하도록 결정했던 것이 적정한가 그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요. 의뢰했더니 전문기관에서 이거 안 해도 되는데요 라고 손상하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나머지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팔도에 있는 시장 군수, 이 친구들 중 팔도에 있는 시장 군수 있잖아요.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결정했던 서류를 내야 되냐, 제출해야 되냐, 도사한테. 그때 도사도 역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3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는 아까 구청장, 군수, 시장이 결정했던 것을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 바로 세종특별자시장하고 제주특별자도사는 자기가 결정해놓고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스스로 번복시킬 수 있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돼요? 알겠죠? 자, 이때 지금 서울특별시장하고 강남구청장은 당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티격태격하죠. 달라들면서. 그렇죠? 그래, 그럴 때야 뭐 서울특별시장 견제할 수 있어. 야, 너 안 돼? 라고 아까 그런 식으로 딱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취소해? 라고 요청할 수 있어. 근데 서울특별시장하고 강남구청장 색깔이 같다. 그러면 어때요? 딱딱딱딱 해서 통과해버리겠죠. 욕 얻어물 생각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 재건축은 별로 사실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둘이 알아서 해라고 나눴는데 노무현 정권실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서울특별시장도 강남구청장도 같은 당했어. 노무현 정권만 색깔 달랐어. 열린우리당. 그건 한나라당. 그때도 한나라당이었나 모르겠네. 당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그때도 한나라당 맞나요? 아무튼 한나라에서 새누리당 바뀌었으니까 한나라인데 그 두 명이 따따당 해서 강남에 재건축 허용해버렸어. 이주세가 엄청 폭등. 그래갖고 서울의 아파트가 막 폭등해버려. 강풍이 일어났어. 근데 그 화살은 정부한테 들어왔어. 노무현 정부한테.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는데 노무현 정권실에 이걸 하나 추가했어요. 국토교통부장이 그 건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국장은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8도 도의사, 그리고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이런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야 너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 다 나한테 내라라고 하도록 법을 개정했던 거예요. 제출을 해라라고 하면 제출해야 돼요. 보고 계신가요? 그래 국토교통부장은 누구한테 서류를 내놔라라고 요청할 수 있냐? 시도사 하면 광역자치단체장 그네들이 이해돼요? 그래 내라 하면 내야 돼요. 그래 국장이 검토해 보니까 이거 둘이 쏙싹해서 서울특별시장하고 강남구청 그러면 국장은 누구한테 지시를 낼 수 있냐? 구청장한테 내린 게 아니라 특별시한테 내린다. 이걸 알아주시. 광시한테 내린다. 야 그거 적정한지 검토해봐라 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적정성을 그 특별시장, 광시장, 그 다음에 도사,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가 검토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 나간다. 흐름을 받은 국장은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는가? 시도사. 이해돼요? 그때 꼬마인 시장, 군수, 구청한테 요청한 거 아니다. 이걸 지시를 낸 것도 아니다. 이걸 흐름만 잘 받으세요. 흐름만.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올해 나올 때가 되었으니까 관심 있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조합원의 공동소유 토지 이것은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래 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로 공동택 단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단지의 대지 같은 거 주차장 같은 거 다 공용 부분이죠. 조합원의 공동소유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공동소유되어 있는 그런 토지라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 토지로 건축물로 간주하고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할 때만 그렇습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 뭐 이것도 지문으로 2번 나온 바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두시면 돼요. 이런 것은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3번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 그래 아까 정비구역을 지정하기까지는 절차가 있었죠. 뭐 정비 기본계획도 만들고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잖아요. 그런 사이에 또 투기바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이전에 이 시도사 이네들이 야 이날이 바로 기준이다 라고 하면 바로 그날이 또 될 수가 있는데 그 말에 시도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 이걸 약조로 기준일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준일 뭐라 하자고요? 기준일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시도사가 따로 정한 날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 이 날을 약조로 기준일 하자. 이 기준일 다음 날부터 바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토지라든가 주택 등 건축물로 분양받을 권리는 언제를 기준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계산해 주자? 기준일입니까? 기준일 다음 날부터입니까? 기준일을 기준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때는 기준일을 기준한다. 기준일을 기준해서 산정한다.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이죠. 오늘 이렇게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했어요.
오늘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오늘 정비구역 지정고시 한 날 보니까 이 사업장에 편입된 땅 보니까 이거 A거예요. A거. A건데 한 필지예요. 한 필지면 분양받을 권리는 몇 개로 인정해 줄까요? 하나 분양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오늘의 기준이다. 오늘을 익힌데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근데 기준일 다음날 내일이 하던 그 모레 다음날부터 이 친구가 그 다음날에 오늘 딱 정비구역 지정고시 했는데 다음날 이걸 이렇게 네 필지를 해놨어요. 이렇게 분할해놨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네 필지로 분할됐을 때 이거 뭐 A가 가지고 있다, 뭐 B가 가지고 있다, C, D가 있다면 얘네들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 기준일을 기준해서 바로 기준일을 기준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주지 기준일 다음날 기준을 하는 거 아니다. 기준일 다음날부터 여기 한 필지 토지를 분할해서 소유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건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 안 해주겠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다. 분할된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이 정비구역을 오늘 지정고시 했는데 지정 고시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저게 바로 일한 사람이 이렇게 그 단독택 또 이 F란 사람이 이렇게 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2가 됐던 F가 됐던 다가구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분양받을 권리 하나로밖에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친구도 분양받을 권리 하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인 기준 오늘 다음날 내일 이 친구가 이것을 분양받을 권리를 여러 개로 인정받고 싶어서 이걸 용도를 변경했어요. 이걸. 이 친구도 똑같이 용도를 딱 변경했네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 모양새를 전환했어요. 전환. 바로 이 단독택을 이렇게 구분수익고 인정되는 다세대로 바꿔버렸어요. 다세대. 무엇으로요? 다세대로 전환해냈어요. 이거. 다세대 주택은 공동택이죠. 알죠? 공동택. 공동택이면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소유권자가 있을 것이고 구분소유자가 5명이다 그러면 분양받을 권리도 5개로 인정해줘야 되거든. 이 다가구도 원래 다가구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몇 개만 인정될까요? 하나만. 단독택 일정이잖아요. 알죠? 그 정도. 그랬던 것을 이걸 19개 다세대가 인정되는 바로 용도 변경해버렸어요. 다세대로 만들어버렸다면 용도 변경해가지고 여기 19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이걸 용도 변경해가지고 어떻게 다세대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구분소유권을 각각 인정받게 돼요. 이때 19명을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구분소유자를 그때는 이걸 전환이라고 전환. 이때도 분양받을 권리는 언제를 기준해서 한다고요? 기준일을 기준해서 산정하지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은 절대 아니다. 그래?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분양받을 것을 늘려놨다는 한 필지를. 그리고 단독택이라든가 다가구를 용도 변경을 통해서 전환해서 뭐 다세대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전환. 그 다음에 또 원래 오늘 정직을 고시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 자 H가 이 토지 소유자면서 이 건물 소유자였어요. H가 있었어요. 그러면 분양받으니 하나로 막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땅만 H가 가지고 있고 건물만 바로 저 아이한테 줘버렸어요. 이렇게. 알겠나요? 이때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분양받을 권리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거든.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고. 근데 이런 조치가 언제 있게 되면 분양받을 권리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기준일 다음날부터 이렇게 했다면 이걸 바로 분리소유라고 분리소유.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원래 이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한 사람 있는데 같은 동일한 소유였는데 독일인 소유였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다음날에 이렇게 분리소유를 해놨다. 그때는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하나만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두 사람은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분리소유. 그 다음에 자
이 정비구를 지정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 정비구를 지정했는데 여기 제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를 가지고 있다면 분양받을 권이 하나밖에 있냐 안 되거든. 여기다 뭐 구분수익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세대 이렇게 신축했다든가 다세대. 그리고 여기 다가구라는 단독택을 부셔버리고 철거하고 여기다 또 공동택을 건축했다든가. 그래서 구분수익권을 늘려가지고 분리 소유하고 있다. 그 분양받을 권리수를 증가시켜놨다. 증가. 이렇게 증가 조치했다면 어떤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 기준이 다음 날부터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려놨다면 그것은 분양받을 권리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늘려놓으면 분양받을 권리로 산정을 해주지 않는가? 분할, 전환, 그 다음에 분리소유, 증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합병이란 말은 없다. 무엇은 없다고요? 합병 없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122페이지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택 정비사업은 매도총과 인정된다고 그랬죠. 자 거기 2가지 사업만 매도총과 인정된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업은 매도총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때 매도청구는 어떤 자에게 할 수 있느냐. 1번 2가지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둘째에는 재건축 사업만 인정되는데 재건축 사업장 안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공사한테 사업 시행권을 넘겨주자 해서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법적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시정공사 주택공사한테 사업 주동을 줘버렸습니다. 그때 동의에 응하지 않는 자, 이 자들 것도 재건축 사업할 때는 매도 청구다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분형 주택의 공급이 나와 있죠. 지분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정비사업 시행자가 주택공사 등일 때만 적용되는데 주택공사 등은 뜻 알죠. 한국토지동사하고 지방공사가 정비사업하면서 그 분양 대상자와 이 사업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 지분으로 사업 시행자 이 주택을 만들어서 주었던 사업 시행자 뭐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그 지분의 뭐 10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분양받아갔다면 10분의 7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유 지분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뭐라 하자? 지분형 주택이라 하자 이겁니다. 이 지분형 주택은 누가 사업 시행할 때만 허용되는가?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할 때만 허용된다. 이 정도 보시고 이때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몇 종부터 미만일 때만 허용되는 이하일 때만 허용되느냐? 60종부터 이하. 이걸 소형 주택이라 합니다. 소형 주택만 바로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이 허용되구나.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은 공동 소유 주택이에요. 누구누가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주택공사 등인 사업 시행자하고 분양 대상자가 지분을 갖고 공동 소유하는 것이죠. 이런 지분형 주택은 바로 그 전용 면적 얼마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해서 인정되는가? 60종부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해서만 인정되고 이 공동 소유 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벌면서 시행자가 정하는가? 10년. 이 정도 보시고 다음에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이 주택을 건설해서 바로 분양하게 되는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팔아먹는 방식.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하는데 이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 기간은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가? 오른쪽에 1번을 좀 봐두세요. 1번 보시면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을 한다? 40년 이내로 하구나. 이렇게 좀 봐두시고 다음에는 쭉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24페이지 정비사업 비교가 나 있죠. 자, 아까 했던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비사업관에서 4가지 사업은 반드시 어디서만 하느냐?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고
무슨 사업은 정비와 안팎에 사는가? 재건축 사업이 그렇고, 무슨 사업은 가로개 안에서만 하는가? 가로택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자, 이 사업 시행자가 좀 중요한데요. 사업 시행자, 시행자하고 시공자는 달라요. 시공자는 공사를 맡아서 바로 공사 끝나고 나서 시행자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 시행자는 사업비용을 준비해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을 말하죠. 자,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자가 일단 중요해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자가 중요하다. 일단 세 가지 딱 포인트 딱 줘가지고 일단 세 가지부터 정확하게 알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을 보겠는데, 재건축 찾았나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 주택 재건축 사업 할 때는 그 토지동호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공동시행도 허용되죠. 이때 공동시행할 때는 공동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비용도 준비해서 들어가고요. 이익도 공동으로 분배합니다. 이때 공동시행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어요. 이 주택 재건사업조합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는 자격자는 공적기관인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해. 누구하고도 공동시행할 수 있냐?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없다. 거기다 딱 포인트 줘요. 어마어마 중요해. 작년도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그거 안 됐었는데 작년도 시험 끝나고 나서 허용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 지금은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이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꼭 알아주세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도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다. 공동 시행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의 가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 시행할 때는 꼭 가반수 동의는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나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먼저 보겠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행자에서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바로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중요해요. 다른 사업은 절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다른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자, 그래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두 가지 경우수가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자로 등극할 수 있고, 조합 안 만들고 직접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이때 단독 시행할 수 있는 자격자인 조합이라든가 토지 등 소유자들 역시 공동 시행 가능하다. 공동 시행할 때는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가반수가 필요하다. 이건 기본이고, 공동 시행할 때는 가반수 동의 꼭 아시고, 가반수하고 2분의 1 이상 같은 말일까요? 다를까요? 자, 가반수의 동의가 돼야 공동시행할 수 있다 이 말하고, 조합은 2분의 1 이상으로 동의가 돼야 공동시행할 수 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가반수하고 2분의 1 이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 다르죠? 조합원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 가반수의 동의 얻어야 공동시행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가반수는 50명 이상 넘어야 돼. 이해돼요? 51명 최하가. 그래야 가반수가 됐다 이렇게 돼. 근데 반수가 넘어야 이게 가반수거든. 근데 2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50명의 동의만 있어도 통과된다 그 말이에요. 100명 중, 조합은 100명 중 50명만 딱 동의하고 50명 반대했다. 그래도 2분의 1 이상이다. 그럴 때는 통과돼요. 알겠나요? 근데 가반수 동의가 된다 그러면 100명 중 50명이 동의서 냈고 찬성했고 50명이 반대하면 이건 무산되는 거예요. 공동시행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공동시행 하려면 100명 중 최소한도 몇 명이 동의서 줘야 되냐? 51명. 하늘과 땅 차이 있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서 공동시행 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가반수 이건 기본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보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보고 계신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왜 중요한가?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동의를 얻고 들어가고 안 얻고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바로 시장 군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시장수. 시장 군수가 들어가는데 자기가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로 바쁘면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구를 보낼 수도 있냐? 바로 이 주택공사 등하고 또 그 국지공이 출자했던 비율이 50% 초과해서 맞는 공적법인이 있어요. 이런 공적법인을 바로 투입해서 단도로 시행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주택공사 등이라든가 공적법인을 단독으로 보낸 게 아니고 민간업자하고 묶어서 공동사업 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낼 수도 있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보낼 때 동의를 받고 들어가야 돼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이게 중요이지. 바로 그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 근데 그 시행 방식이 스스로 계량 방법이다. 그때는 가반수. 그리고 그 동네는 세입자가 엄청 많으니까 세입자의 그 동의도 필요합니다. 세입자는 얼마 동의가 필요하냐? 가반수. 그러니까 2분의 1입니까? 가반수죠? 잘았나요? 자, 그래. 자, 토지동 소유자는 얼마 동의받고 원칙 3분의 2. 스스로 계량 방법을 통해서 사업하겠다 할 때만 가반수. 세입자는 얼마요? 가반수. 이 동의금을 좀 잘 체크해 두셔야 이게 문제거든. 그런데 세입자를 크게 그 옮겨주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있어요. 그 토지동 소유자가 있는데 그 수에 대비 세입자 수가 얼마 이하밖에 안 되면 세입자의 동의는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는가? 2분의 1 이하. 이거 하나 받으시고요. 나머지 통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이 세입자뿐만 아니라 토지동 소유자까지 동의 얻지 않고 들어갈 수도 있냐? 천재지진이 발생해버렸을 때 그 동네가 지금 지진 발생해서 다 쓸어버렸다 이거죠. 주민들 다 돌아가시고 대부분. 그랬을 때 몇 명 안 살아 계신다. 그때는 동의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천재지진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시장으로서 직접 쳐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동의 딱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생존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 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사유, 들어가는 방법, 들어가는 시점 이것들은 통보는 해줘야 된다. 통보했다 폰 딱 잡고 통보도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또 그것도 틀려. 시험에 그렇게 나왔는데 천재임이 발생할 때는 통보 없이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통보는 해야 된다. 보고 계셨나요? 자, 이 정도는 쫙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시행자 파트 그 정도가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주거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자 보고 계신가요? 그 시행자는 그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조합해 할 때 비슷해요. 알겠죠? 비슷하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택 정비 사업 이것도 한국 감정만 안 나오고 비슷하니까 읽어보셔요. 공동 시행할 때는 반드시 얼마의 동의가 필요한가? 가반수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로서. 시행자 파트 그 정도 이 124페이지 다 있잖아요. 124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특히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조합이 합니까? 시장운수가 합니까? 시장운수 하죠. 조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주거가 나왔다. 저기 아까 있죠. 주거가 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하면 토지동 소유자인 지역주민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조합은 절대 만들어질 일 없다. 그래서 조합은 시행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겠죠. 누가 해주냐? 시장운수 해준다고 그랬죠. 바쁘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보내기도 한다고 그랬죠. 토지동 소유자 가반수 동의하다 가지고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조합은 하는 거 아니다. 토지동 소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정도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126페이지 시행 방법 있잖아요. 이건 다음 주에 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시험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